먹사니즘. 네, 먹사니즘 무슨 말이야? 보겠습니다. 대선 출정식 방불케 한 이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 다시 한번 대표에 도전합니다. 네, 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사니즘이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다 이즘을 붙여서 먹사니즘이다. 먹사니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동학 의원님, 네. 당대표 선거입니다. 당 전당대회예요. 근데 지금 이데올로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잘 모르고 들으면 이게 대선 출마 얘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정부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민생 관리도 너무나 허술하고 불안하고 안보 역시도 보수층에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국면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야당의 굳건한 힘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신성장이나 민생 회복, 그다음에 지금 사라진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한 거거든요. 저는 특별히 봤던 게 에너지 고속도로예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2023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원자력이라고 하는 건 5.5기가와트, 그다음에 풍력과 이 태양광을 합쳐가지고 거기 500기가와트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생에너지가 10% 좀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포인트가 네. 재생에너지를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에서 얘기한다는 게 보통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포인트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일자리도 생기게 되고요. 네.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대한민국 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야당의 당대표로서 지적해 나가겠다, 그리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뭐 대선 출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만큼 어쨌든 지금 국가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야당 대표로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이 잘 못하니까 야당인 우리가 집권 세력처럼 책임감을 갖고 좀 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먹사니즘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를 교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대선이 지금 3년 남았거든요. 당대표 임기 안에 대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권 교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야당은 늘 정권을 교체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을 뭐 시간의 문제라고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뭐 국회에서 170석 이상 야당을 총 책임지고 있는 네.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다시 대표에 도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민주당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정권 교체다라는 부분은 뭐 그건 기정사실인 것이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단순히 눈앞에 있는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정치 이 부분도 크게 교체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극한 대립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정치를 크게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힌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앞서서 날씨를 두고 극과 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날씨의 극과 극인 날씨만큼이나 더 국민들 입장에서 크게 보이는 게 정치의 극과 극이 더 심각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있어서도 이 정치 교체, 정권을 넘어서 정치를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임재화 변호사님. 예, 정치 교체 참 타당한 말입니다. 네. 그 정치 교체의 가장 큰 지금 대상자가 지금 이재명 본인인지를 너무 잘
모르고 대답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수사나 재판 받으면서 그게 어찌됐든 뭐 정치적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수사 재판 때문에 민주당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방해받고 앞으로 또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그 민주당 다른 당원들과 다른 후보자들을 어떻게 보면 싹을 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꼭 다시 이렇게 출마를 했어야 되는가 한번 좀 염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은 다들 예상이 그냥 찬반 투표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단독 입후보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다자구도가 지금 됐습니다. 누가 나왔냐 같이 좀 볼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나 연임 도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도 먼저 이재명 전 대표보다 하루 먼저 나 출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죠.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자 구도예요. 네, 3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3명이 출마를 했는데 그럼 누가 될 것 같습니까?를 한 여론조사가 오늘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근데 사실 김지수 후보가 출마할 거라는 건 좀 너무 예측 밖이었어서 김지수 후보를 포함하지 않고 2명에 대해서만 실시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물어봤더니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한다 44.9, 김두관 전 의원을 지지한다 37.8입니다. 네, 지금 44.9, 37.8. 압도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연히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에 물어봤을 때는 어떠냐. 이재명 전 대표가 87.7, 김두관 전 의원이 9.9, 9대 1 정도다.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뭐 전체 민심조사도 민심조사입니다만 당심을 상당히 전당대회에서는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지층의 이 수치가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보면 전체 여론조사랑 지지층 여론조사가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반감이 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치라고 봅니다. 뭐 김두관 전 의원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네. 김두관 전 의원, 이 김두관 후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온전하게 오롯이 드러난 저는 여론조사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보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원이 8, 여론조사가 2라고 하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다 합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분포를 따지다 보면 네. 7.5가 당원이고 2.5가 민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김두관 전 의원의 어떤 목표치가 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치는 제일 좋은 거는 전 전당대회 때 박용진 후보가 그때 받았던 게 22.22%라고 보는데요.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뭔가 당이 흔들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를 좀 옹립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2번 연임하기 때문에 그런 반감도 있을 거고 네. 공천 과정에서 이제 비명 행사 있지 않았습니까? 친명 행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해도 공개적인 거는 개딸에 의해서 진압이 되지만 이거는 투표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친명 쪽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미소 짓고 뭔가 갖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 20%가 좀 나온다면 그 정도 나온다면 이건 분명히 공천 과정에서 분위기를 쫙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틈이 더 벌어지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 전대 과정에서 네. 뭔가 이렇게 좀 압박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지금 말씀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하긴 하겠으나 하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두관 전 의원이 뜻밖의 예상 밖의 선전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일 수 있다. 이재명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반대급부의 의견이 상당하다는 걸 또 나타내는 거 아니겠느냐. 그 포인트를 좀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실제로 김두관 전 의원이 얘기한 게 지금 당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왔죠. 네. 근데 여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제왕적 1인 정당 비판에 압도적 지지받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인 아니냐. 김두관 전 의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왕적 1인 정당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차기 지선이나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1인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 또 중도와 중원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더 충직하게 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면 가장 가격이 높은 때 아닐까. 거의 상종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럴 때 팔아야죠. 당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언할 때 말렸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서 시도하게 됐다. 네, 이재명 전 대표 사실 내가 지금이 가장 값이 높을 상종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지금 해서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김준수 대변인님.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이 상종가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지내는 기간 동안 총선에서 압도적인 대승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윤석열 정부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역할, 그런 리더십을 보였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맞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뭐 그 오늘이 가장 내 인생의 화려한 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네. 다 받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면 지금이 상종가라고 뭐 본인이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제일 상종가다. 상종가일 때 원래 물러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말리지만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동학 의원님. 네. 이게 책임지려고 나왔다라고 이재명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또 이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책임을 지려고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권한을 계속 갖고 간다는 뜻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는 거죠. 결국 어쩔 수 책임지기 없다.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한 것이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 민주당 끊임없이 계파 갈등을 통해서 사실상의 이 여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게 권력을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독재니 1인 체제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똘똘 뭉쳐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총선의 결과가 이게 6개의 당이 있잖아요. 이거를 통할할 수 있는 리더십의 적임자가 누구냐. 그리고 175석의 거대 민주 당을 이끌 수 있는 통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렇게 지지층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성이라고까지 얘기를 듣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할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여기서 거부하고 그러면 사실 지금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다른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
분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분열하는 순간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많은 것들이 이 잘못된 지점들이 야당에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되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국민의 고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책임성 하에서 다음 대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책임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 다음 대선까지는 이재명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사실 상황 자체가 저희가 3파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여론조사 보신 것처럼 압도적 우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뭐 확실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이재명 전 대표한테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한다고 한 바로 어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탄핵에 오냐 X냐 이런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는 거냐, O냐, X냐 답해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OX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 변호사님, 지금 답이 됐다고 보십니까? 속내를 숨긴 거죠. 사실은 지금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네. 청문회를 개시하고 증인을 다 신청해서 지금 채택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지금 대통령 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탄핵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각종 뭐 수사나 또 특검법도 발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다 보고 공수처 수사도 보고 이래서 다 보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탄핵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시간 이게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1심 선고가 이제 10월에 하나가 나고 또 이제 연말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고, 물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끌겠지만은 결국에는 3년을 끌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뭐 아주 깔려 있죠. 그건 누가 봐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탄핵 운운하고 이렇게 뭐 탄핵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국회의원 선거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도 민주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은 좀 자중하고 또 헌법에 맞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민주당은 내심 속내가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냐, 속내를 지금 숨기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아까 저희 초반에 당대표 전당대회인데 정권교체 얘기하고 뭔가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뭐 에너지 정책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약간 3년이 아니라 대선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사실 여권에서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 탄핵에 대한 이 포비아라고 그러나요?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한 게 없으면 이런 공포증 가질 일이 없습니다. 뭔가 본인들도 잘못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공포를 갖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서 140만 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보여야 할 자세가 뭘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구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잘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마치 탄핵 탄핵안을 처리하는 거하고 동일시해서 말씀을 하세요. 다른 얘기죠.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명백한 잘못이 법률적 잘못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한 거 그거 야당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이런 정도가 탄핵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라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실과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민의 여론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답하시면 된다. 그런 지금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발끈하는 거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게 탄핵을 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소위 말해서 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 포비아가 크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왜 당대표가 됐는지 이제까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패배됐는데 재보궐을 통해서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계양구 의원인데 비켜줬죠. 근데 먹고 사는 이즘 그 얘기도 보면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거기에서 또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왜 당대표가 되느냐. 그거는 지난해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영장 전담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비판이나 감시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더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 판결에 비춰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문제다. 네, 탄핵 포비아다. 아니다. 사법 리스크 포비아 아니냐. 양쪽의 포비아와 포비아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